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했고요. 지금 뉴욕 상대지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 시간으로 21시 30분에 미국의 2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가 발표가 됐는데요. 0.3%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대출 등 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긴축이 신용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 백악관과 재무부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지역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하면서 대출 환경은 한층 더 타이트해지고 소비 지표는 부진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앞으로의 대출 규제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격인 침대로 우려로 인한 시장의 민감도를 키우게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이 오늘 발표된 PCE 지수가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향후 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포인트 오늘 방송에서 함께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우리 방송 함께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금요일 선경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처음으로 주 3회를 일단은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PCE 발표 조금 전에 있었죠. 대표적인 물가 지표입니다. 일단 살짝 좀 하락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시장의 반응도 지금 괜찮습니다. 시장 함께 보면서 대응책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경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는 방법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현재 상품별 시세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유로 FX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품들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0.48% 상승하면서 13,144.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프리장에서는 지표 발표를 앞두고 하락하고 있다가 9시 30분 지표 발표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쭉 상승하면서 미증시 개장 이후에도 상승하고 고점 찍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일도 파동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일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17% 상승하면서 배럴당 75.2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는 예상치를 하회한 물가지표 때문에 저점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오일이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죠. 22시 42분경에 고점을 형성했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러시아의 원유 공급 삭감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소식에도 미국의 비축량 감소와 이라크 수출 중단 소식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기 때문에 강세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골드 지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0.03% 상승하면서 온스당 1,998.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표 발표 이후에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재부각되면서 장대 양봉이 3개나 출현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22시 9분경에 저점 형성하면서 현재 현구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달러 약세,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큰 폭의 상승보다는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 0.13% 하락하면서 1.09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큰 폭의 저점을 좀 뒤로 하고 지금 21시 32분 지표 발표와 함께 하락폭을 좀 줄여나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서 지금 하락폭을 줄인 상태에서 약보합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상품 시세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럼 먼저 나스닥부터 상품 하나씩 투자 대응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견 마스터님, 먼저 나스닥 지금 미증시 3대 지수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지수 상승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9시 30분 물가지표 발표 전까지만 해도 좀 경계감이 가득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지금 좀 빨간 양봉이 뜨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 4월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나스닥 투자 전략 들려주세요. 자,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일봉산 차트. 일봉상 차트를 조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고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전고점을 일단 뚫었어요. 일봉상으로. 전고점 일단은 뚫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인이 바로 여기 13,000 요 라인이거든요. 13,000 이 라인. 13,000 라인은 일단은 지지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13,000 라인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말씀드렸냐면 작년 6월에서 8월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 전국 강연회 할 때 13,000에서 14,000 라인 요 룸 있죠? 요 룸까지는 일단은 반등 가능하다. 반등 가능한데 최대 반등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4월 고점입니다. 4월 고점. 자, 4월 고점 잠깐 볼까요? 4월 고점을 잠깐 보면 네. 줄여드릴게요. 네. 4월 고점을 잠깐 보면 네, 차트를 줄여서 함께 좀 네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늘릴게요, 제가. 네. 자, 계속해서, 4월 고 네. 네. 4월 고점 여기 보시면 이게 15,000이 조금 넘는 지역입니다. 15,000이 지금 조금 넘는 지역이고, 자, 제가 14,000에서 14,500 사이. 일단 여기까지는 어떻게 된다? 기술적 반등. 자, 올해 최저점인 484. 그 전 전고점 여기입니다. 여기를 지지를 하고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제가 11월 달 일단 말씀을 드렸고 전국 강연회에서도 이 라인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렸었죠. 내일 또 강연회 있으니까 내일 또 오시면 제가 짚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14,000선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로 뚫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다시 밑으로 가느냐는 내일 강연에 오시는 분들한테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일봉상으로 다시 좀 좁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일단은 보면은 지금 158라인까지 일단은 좀 찍었고요. 방금 전에 158라인까지 일단 좀 찍었고, 최대로 한 180라인까지 최대로 일단은 180, 13,180라인까지 일단은 제가 봐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 분봉으로 다시 한번 조금 보면, 자, 오늘 PCE 발표가 일단 있었어요. 그렇죠? PCE 발표가 어떻게 났습니까?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조금 떨어지게 나왔습니다. 조금 떨어지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물가는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서, 자, 여기 보세요. 21시 30분에 지표 발표가 있었고, 자, 이거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휩소라고 흔히 얘기하는 휩소입니다. 물량을 뺏는 그런 자리거든요. 휩소. 물량을 뺏는 자리이기 때문에 밑으로 처음에 물량을 뺏고 나서 그대로 상승, 그 다음에 눌림 주고 나서 일단 계속 상승, 이런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상승의 기운이 남아있다. 상승의 기운이 남아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진입 시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첫 번째 라인은 100라인하고 120에서 125라인, 120에서 125라인. 여기 일단은 지금 매수를 들어오기 전에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일단 조금 알려드렸고, 이거 두 개 기준으로, 요거 두 개 기준으로 100하고 100에서 125 라인 요거 기준으로 일단은 매수 방향으로 일단은 지금 시간은 보시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선경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 오늘 투자 전략 함께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14,000까지는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일봉상의 투자 전략으로는 13,100에서 13,120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방송하시면서 이 상품별 투자 전략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일 그렇다면 오늘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말씀을 몇 번 드렸죠.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요 정도 선에서 21선, 그렇죠? 21선 여기까지 일단은 오를 가능성이 높고, 자, 수요일 날 21선을 상회를 했습니다. 21선을 상회를 해서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나요? 요 일목선입니다. 일목선. 여기까지의 어떤 공간, 룸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기억하실 거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일단은 볼게요. 일목선이라고 하면 여기가 77.10달러 정도입니다. 최대 77.10인데 약 77달러. 77달러까지는 일단은 이 공간 일단은 보인다. 지금 현재 75달러 선이기 때문에 아직도 뭐 150틱 정도, 아직도 150틱 정도 일단은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분봉상으로 지금 체크를 한번 해보면, 분봉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수렴과 발산입니다. 항상 차트를 보실 때는 크게 보셔야 되고요. 차트를 보실 때는 크게 보셔야 되고,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수렴과 발산이다. 수렴과 발산이다.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수렴 발산했죠. 5일선이 21선을 넘는 뭐예요? 골든 크로스 나왔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쭉 21선을 타고 눌림을 주면서 어떻게 되죠? 제가 흔히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꽈배기 라인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꽈배기 라인. 이게 횡보 박스입니다. 횡보 박스를 제가 꽈배기라고 부르는데, 왜 꽈배기라고 부르냐면 5일선과 21선이 서로 계속 크로스됩니다. 꽈배기 모양처럼. 그래서 제가 꽈배기 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5일선과 21선이 계속 꽈배기 모양처럼 된다는 건 뭡니까? 횡보 박스란 얘기죠. 추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추세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횡보 박스란 얘기는 수렴 구간. 수렴 구간은 뭡니까? 에너지를 응축하는 구간이다. 자, 그래서 오후 6시 이후에 매수 방향으로 쭉 21선을 타고 가다가 여기에서 수렴이 나왔고, 에너지가 응축하는 수렴이 나왔고, 여기에서 위로 단기적으로 가는 발산의 형태를 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자, 수렴했고 발산했고, 수렴했고 발산했어요. 그다음 뭐죠? 수렴이죠. 오케이. 빙고. 자, 수렴하고 위든 아래든 발산을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횡보 박스가 나오고 우리가 수렴의 시작점에서 매수 매도 포지션 정하셔서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제가 아까 일목 하단까지 77달러 룸을 보여드렸고, 단기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자, 지금 23시가 조금 넘었으니까 수렴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변동폭이 일어나면서 발산을 할 것이다. 위든 아래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향성 체크하시면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어차피 일봉상으로 보시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매수 쪽으로 발산을 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이기 때문에 선물 단타를 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사람들도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버나잇을 잘 안 하려고 하죠. 물량을 던지게 됩니다. 물량을 던지게 되니까 변동폭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
매수 매도가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많이 없다. 거래량이 많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네, 현재 구간은 발산 구간이기 때문에 수렴의 초입까지 관망하다가 그 이후에 방향성을 정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방송 계속 함께 하시면서 모든 전략, 모든 교육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골드도 함께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상하방 좀 압력을 모두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방향성 좀 살펴보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마스터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골드 전략? 골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첫 번째 뭘 봐야 된다? 나스닥 시장 보셔야 된다. 네. 나스닥과 커플링이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똑같이 가는지 아니면 반대로 가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사실은 여기에 이제 답이 있죠. 나스닥 시장 지금 요즘에 어떻게 갑니까? 박스장으로 가요. 자, 박스장으로 간다라는 게 중요하죠. 자, 나스닥 미국 지수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골드는 뭐예요?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경우의 수가 두 개가 생기고, 자, 미국 지수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해도 뭡니까? 골드가 디커플링으로 위로 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경우의 수가 또 두 가지가 생깁니다. 그럼 뭡니까?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생겨 버리는데, 자, 박스장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자, 박스장입니다. 그럼 골드는 어떻게 되겠어요? 골드도 박스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일봉상의 어떤 방향성을 잡으실 때, 일봉상의 방향성을 잡으실 때는 요거를 접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쉽죠? 자, 그래서 차트를 분석하실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뭐예요? 일봉이다. 일봉의 방향성이다. 일봉을 보시면서 방향성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 박스입니다. 그러면 골드는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박스장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골드 일봉상으로 지금 보면 당연히 여기가 박스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미국 지수를 보고 경우의 수를 판가름해라. 그러면 일봉상 골드,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연결된 무슨 엔화라든지 유로라든지 전부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수 있다. 자, 그러면 골드는 뭐예요? 박스장이다 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자, 분봉 일단 보겠습니다. 네. 자, 분봉을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차트가 굉장히 지저분하다라는 표현을 지금 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차트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죠? 자, 그래도 제가 가르쳐드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몇 가지 대원칙, 기법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법이 뭡니까? 수렴과 발산.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렴과 발산은 뭐예요?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이 꿈 같은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현실화시킨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5일선과 21선 체킹 일단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 이 차트 내에서, 캔들 내에서도 어떤 자리와 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16시에 지금 보이죠? 왜 하필 16시입니까, 여러분?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럽장 시장 시간, 유럽장 시작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그 유럽장 시작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에. 오후 4시에. 오후 4시에 뭐 나왔나요? 고점 찍고. 오후 4시에 고점 찍고 뭐 나왔어요?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 되는 발산 지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들어간다?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에서 매도 진입해서 수익.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박스. 그 다음에 뭐예요? 주요 시간대. 주요 시간대에 PC 발표 나니까 쭉 뻗었죠. 커플링 되면서. 나스닥하고 분봉상 커플링 되면서 쭉 뻗었습니다. 자, 요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발산을 밑으로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박스장 그렸고,
박스장이 뭡니까? 수렴. 여기는 뭐예요? 발산. 수렴했고 다시 수렴 다음에는 발산. 그 다음에 뭐예요? 수렴. 박스장 그리면서 가겠죠? 또 뭐예요? 발산. 위든 아래든 발산. 차트는 이렇게 수렴과 발산 영역으로 나누시면 굉장히 쉽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도 자, 일봉상으로 뭡니까? 박스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지금 매매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위든 아래든 박스니까 매수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매도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포지션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까지 함께 트레이딩 전략 세워봤는데요. 역시나 현재 박스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망하다가 노란투방 안에서 함께 그 정확한 발산의 시점이 나왔을 때 함께 방향성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드디어 벚꽃 강연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언제인지 또 어떤 내용 강연하는지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리마인드 부탁드릴게요. 내일 일단은 1시에 뵙겠고요. 네. 지금 200명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일 큰 강의실 지금 섭외를 해서 오늘 작업 다 마쳤다고 하고 내일 1시입니다. 내일 1시에 여러분들 여의도가 아니라 서울역 근처입니다. 서울역 근처입니다. 분명히 여의도 가시는 분들 내일 있을 거예요. 근데 여의도가 아니라 서울역 근처고요. 노란톡방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일단 신청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큰 강의실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200명이 지금 넘었습니다. 네. 200분이 지금 넘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잔치 오시는 분들 제가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에 보시다시피 25년입니다. IMF 이후로 25년인데 25년 만에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뭐 저한테만 들으시는 거 아니고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정말 난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그 전조 증상 지금 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킹 파산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짚고 나가셔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모릅니다. 나중에 국정감사에 나올 겁니다. 이거는. 뭐 1년이든 6개월이든 있다 나올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달라요. 미국은 선방을 조금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PF 대출이나 각종 대출 플러스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가 왜 파산을 했나요?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미국 국채 때문에 파산을 했습니다. 미현실 손익 때문에 파산을 했는데 그 미국 국채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 제가 내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한테 연결시켜 드릴 거고 자 그러면 내 자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향후 1, 2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서 그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 그 기회를 어떻게 잡으실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25년에서 28년까지는 굉장히 큰 변혁의 시대가 올 겁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신흥 부자들은 항상 그 경제 위기에서 생성이 되어 왔고요. 다수의 위기가 올 겁니다. IMF 때도 그랬죠. 하지만 다수의 위기는 뭐예요? 소수의 기회가 분명히 될 거고 신흥 부자 세력에 누군가는 편입이 됩니다. 대다수는 그냥 그대로 살겠죠. 올해 아마 마지막 강연회, 처음이자 마지막 강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울경제TV에서 그리고 카톡방에서 보여드린 퍼포먼스, 그 주말 특강 다 들어보신 분들은 믿고 오실 거라고 봅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성견 마스터의 오프라인 무료 강연회 드디어 내일입니다. 이미 전석 매진이지만 그래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마지막 기회입니다.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본 뉴스 점검해보죠.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 국채 금리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은행 부분 리스크가 일단락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누그러진 가운데 간밤 연준 당국자들이 추가 금리 인상이 몇 번 남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발표를 앞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사이클 연구소가 자사의 선행지수에 기반해 향후 경기가 경착륙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낙관론이 여전한 모습인데요. 뉴욕 3대 지수는 이번 달 모두 수익을 냈고 특히 나스닥 지수는 이달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사이클 연구소는 이러한 강세는 유통기한이 있다며 앞으로는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시장에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의 CEO 스티브 슈워츠먼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진 이유는 높은 금리와 디지털 금융 환경 때문이라며 두 가지 요인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은행 위기가 더 확산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이슈 점검을 받고요. 이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죠. 추가 인상 발언이 약해졌습니다. 네, 약간 매파적이었다라고 시장은 좀 요약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이슈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타이틀은 추가 인상 발언 약해지고 있는데 요것도 사실은 제가 일주일 동안 블랙아웃 기간이거든요. 저도 강연회 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일단 전달해 드릴 건데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PC가 지금 한 마이너스 0.1% 정도 낮아진 걸로 나왔죠. 낮아진 걸로 나와서 지금 시장이 아직 상승 쪽으로 일단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를 보셔야 돼요. 자, 기울기를 보셔야 되는데 물가가 떨어지는 기울기, 기대 기울기입니다. 기대 심리.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왜냐? 국가부채 때문에, 미국의 국가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시스템 하에서 지금 그러면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대 기울기를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금리 인상 플러스 뭐예요? 실업률의 상승. 요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금리 인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금리 인상을 마냥 할 수는 없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SVB 은행에 문제가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금리 인상을 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좀 봤다라고 FOMC 끝나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서.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거의 A4 용지 한 장을 할애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은 연준 위원들이 추가 인상 발언이 약해진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 금리 동결을 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1년 내내 금리 인상을 작년처럼 할 수가 없어요, 올해는. 그러면 동결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약해진 것뿐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 금리를 인상했어요. 최종 목표는 뭡니까? 시장에서 환호하는 건 뭐예요? 금리 인하죠. 여기 중간에 금리 동결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동결을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금리 인하는 하기는 해요. 언젠가는 합니다. 언젠가는. 그렇죠? 제가 경기 사이클 보여드렸잖아요. 금리 인하는요, 언젠가는 하기는 해요. 이 자리에서. 언제냐 이거죠, 이게. 언제냐. 이게 중요하다. 동결이 중요하고 동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동 지표들, 물가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발언이 약해진 건 맞으나 2023년에는요. 작년 금리를 인상한 것보다 더 시장이 싸늘하게 식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상승은 단기적인 일단은 상승이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고요.
자꾸 내일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내일 정말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발언 약해지는 거는 당연하다. 하지만 작년의 금리 인상보다 금리 인상의 한 해보다 올해 더 혹독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준의 추가 인상 발언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시장의 상승은 좀 단기적인 상승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지금의 상승이 단기적인 상승이다를 가지고 조금 더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미국의 경제 사이클 연구소에서는 향후 경기가 경착륙을 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증시에 대해서도 좀 경고를 하는 멘트를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시간은 좀 낙관론도 많고 지금의 경기, 지금의 주식 조금 상승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도 단기적이고 좀 폭풍 전야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거는 맞아요. 은행 위기가 경기 침체를 강화했다. 요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경착륙에 대비해야 요것도 저는 항상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경착륙은 뭐냐면 경기 침체가 깊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다 제가 그려드릴게요. 경기 사이클 이렇게 보면 요거죠. 이게 침체입니다. 이 침체가 강하게 오는 게 경, 약하게 오는 게 연착륙. 그 다음에 안 오는 게 뭐예요? 노랜딩. 요거였죠? 세 가지. 예, 노랜딩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은행의 시스템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 예, 시스템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굉장히 깊게 올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깊게 올 것이다. 중국도 깊게 올 것이다. 요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의 상승, 그러면 왜 지금 상승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한 단기적, 단기 기술적 반등이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나스닥 차트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잠깐 오른 것뿐입니다. 예, 제가 이따가 한번 길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연회에서 할 것도 이건데요. 예, 가장 핫하죠? 은행 위기가 과연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불러일으킨다라고 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는 시장에서 경착륙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은행 위기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그렇다면 은행 위기 관련 세 번째 이슈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우리 세 번째 이슈가 이 은행 위기 관련된 이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의 CEO는요, 이 SVB 파산 사태는 이 개별 은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형 은행들로 넘어가는 그런 큰 불의 번짐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기는 한데 네. 낙관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낙관적으로 안 보죠, 당연히. 네. 예. 후폭풍이 클 거라고 일단은 봐요. 예, 후폭풍이 일단 클 거라고 보고 현재 금융 시스템으로 번진다고 저는 보고요. 예, 번진다고 보고 지금 이게 자꾸 이제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하고 이제 연결을 하는데 자, 보세요. 리만 브러더스 사태하고 연결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이거는 2년물 국채하고 10년물 국채 은행의 예대 마진 제가 한 3주 전에 설명드렸죠. 이거하고 일단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보다 뭐예요? 자본력을 더 많이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갖고 있는 예금들이 많고 예수금들이 많다. 플러스 뭐예요? 대출 상황도 좋다. 지금 대출을 해주는데 기업의 대출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고 있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맞는데 여러분 지금 2008년하고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2008년은요. 모기지 채권이라는 한 개의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그 부실로 CDO라는
불량 채권들이 만들어졌고 이거를 기화로 퍼져나간 게 2008년인데 지금은요, 여러분 실리콘밸리 뱅크도 그렇고요, 크레드 스위스도 그렇고요, 지금 도이체방크도 마찬가지고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연결고리가 하나 있는 건 금리 인상이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뭐 미국채 가격의 하락 같은. 자, 그렇기 때문에 2008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안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하나의 불씨가 연쇄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근데 뭐 태평양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일본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08년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어렵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 전반적으로 일단은 후폭풍을 미칠 거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내일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 이슈까지 함께 점검해 봤는데요. 분명히 은행 리스크 2008년과는 다르다. 지금 이 금융권 리스크를 통한 여진, 아직 시장에서는 완전히 부식되지 않았다라고 점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글로벌 핫 이슈 점검해 봤는데요. 선경 마스터님, 정말 우리가 시장을 대응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글로벌 시황들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고 시황 짚어 나가면서 이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3월 이후에도 다가오는 4월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해나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방송 중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선견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선견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입니다. 3월 1일부터 3월 16일 매매 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무려 총 수익률 106.1%로 마감했는데요. 나스닥 1,402틱의 수익 내주셨고요. 오일 2,171틱, 골드 무려 2,537틱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 106%가 넘는 수익률로 마감해 주셨습니다. 네,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의 매매일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두 번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128틱, 2,538틱 수익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 26.8%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매매 일지 함께 점검해 봤는데요. 우리 하나씩 좀 여쭤보기 전에 우리 차트 기법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마스터님, 계속해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정말 독보적이고 유일하게 시청자분들께 이 해외 선물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는지 앞서서 이 차트 기법을 교육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그 교육 기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심선에 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심선. 자, 요거는 방송에서 보실 수 있는 성견 차트입니다. 이게 방송에서 보실 수 있는 성견 차트인데요. 자, 보면은 제 차트 기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화려한 수식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단 그 기본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뽑아내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고가입니다. 당일 고가. 그리고 당일 저가고요. 당일 저가. 이 초록색 선 있죠? 이게 시가입니다. 시가. 그 다음에 이 검은색 선이 중심선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기준선들, 고가, 시가, 저가, 중심선에 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일 고가입니다. 다 아시죠? 당일의 고점, 그리고 당일의 저점이에요. 시가는 뭡니까? 시작점이죠? 다 아시죠? 시작점. 자, 그리고 이 중심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중심선에 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면, 제 중심선의 수식은 어떻게 되느냐? 당일 고가, 당일 저가. 자, 고가와 저가의 뭡니까? 2분의 1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중심선. 당일 고가와 당일 저가의 2분의 1선이 중심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이 바로 항생과 나스닥입니다. 왜 이거를 접목시키기에 가장 좋느냐?
항생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진폭이 많이 나옵니다. 진폭이요. 굉장히 빠른 종목이기 때문에 진폭이 잘 나온다. 자, 그러면 진폭이 잘 나온다라는 전제 조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캔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캔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붙어 있나요, 여러분? 중심선 라인에 붙어 있죠. 그렇죠? 쭉 중심선 라인에 붙어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뭐예요? 이 라인. 이 라인이 뭡니까? 수렴 라인입니다. 수렴. 수렴 라인은 뭐다? 박스와 횡보장이다. 박스와 횡보를 외치느냐? 발산을 위한 힘의 에너지의 응축. 그렇기 때문에 박스 횡보 장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중심선이다 이겁니다. 자, 이걸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캔들과 가격이 중심선 라인에서 소위 놀고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중심선이 가로직선 형태로 됩니다. 맞죠? 자, 고가와 저가의 변동이 있어야 중심선 라인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흡사. 여기 맨 오른쪽 보시면 자, 캔들이 고가를 치고 있어요. 캔들이 고가를 치고 있으니까 자, 중심선의 수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가와 저가의 뭡니까? 2분의 1이에요. 자, 고가가 위로 올라가니 중심선도 뭡니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가가 이 캔들이 저가를 깬다라고 하면 중심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항생과 나스닥은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항생과 나스닥은 진폭이 굉장히 커요. 근데 중심선이 가로직선으로 계속 돼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고가와 저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고가와 저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진폭이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진폭이 없다. 진폭이 없으면 무슨 뜻입니까? 횡보 박스장이다. 횡보 박스장에서는 뭐예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심선 수식만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중심선에서 지금 붙어 있어요. 중심선에서 중심선과 시가 사이 그리고 중심선과 일목 사이에서 그냥 뭡니까? 계속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럼 뭐예요? 횡보 박스장이니까 매매를 안 하는 게 낫다. 그럼 언제 매매를 한다? 진폭이 있을 때. 진폭이 언제 있습니까? 고가와 저가가 움직이면서 중심선이 움직일 때. 그때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셔라. 자, 여기서 포착하셨으면 자, 여기 중심선 움직였죠? 고가가 위로 가니까 중심선이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포착을 하셔라. 그래서 매수 쪽으로 빵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차트 뭐 개별적으로 차트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 중심선 라인을 세팅을 하셔서 어떻게 된다? 고가와 저가의 뭡니까? 2분의 1. 중심선 라인을 세팅을 하셔서 중심선이 가로직선일 때는 뭐예요? 횡보 박스 구간일 가능성이 크고 이 중심선이 움직일 때 포착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오늘 성견 선생의 차트 기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선견 마스터의 차트 꿀팁 이 기법 들어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엔 이 중심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말 방송을 통해서 엄청난 꿀팁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선견 마스터님의 매매 일지보고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우리 매매 일지 보면은 3월 한 달 동안 나스닥의 성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네. 이 틱수로도 말하자면은 뭐 5,000틱 가까이 6,000틱이 넘는 수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5,000틱 이상
기억났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노란톡에 들어오셨다면 함께 이렇게 공부해 나가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수익이 났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수익 매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지금 났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기법만 알려드리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법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법 그거 20개, 30개, 100개 알고 있다고 사실상 수익 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기법은 이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3, 4개 정도만 그냥 파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시면 우리가 일봉 차트 일단은 보면요.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수렴과 발산 여기 있죠? 예. 수렴과 발산 여기 있습니다. 5일선이 21선 위로 가는 요 라인. 5일선이 21선 위로 가는 이 라인. 혹은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5일선이 21선 밑으로 가는 요 라인. 매도 타고 여기서 매수 타고 여기서 매수 타고 그러면서 홀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시면 여러분들도 제가 나스닥 3월에만 일단은 5,200틱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요거 이 일봉 수익 매매 기법도 내일 제가 2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금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오셔서 들으세요. 여러분들 시간 절대 안 버리십니다. 제 강연에는요, 제 강의는 여러분 절대 시간 버리시는 강의가 아닙니다. 부산에서도 오시고 지금 광주에서도 오시거든요. 들으십시오.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해외 선물, 주식, 코인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금융 투자를 하시든지 간에 저한테 강의 한번 들으시면 제 팬이 되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히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매매일지 리뷰 함께 들어봤고요. 네, 성경 마스터님, 이제 3월 마지막입니다. 4월을 앞두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매가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녹록지는 않았어요. 수익 매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 시장이 많이 흔들다 보니 단타 매매가 굉장히 조금 힘드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자리가 일단 잡힐 거고요. 좋은 결과 아마 내실 거라고 봅니다. 저와 같이 함께 방송 들으시고 공부하시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매일 띄워드리거든요. 같이 하시면서 2023년에는 꼭 기회장이 올 겁니다. 무조건 기회 옵니다. 하지만 준비하시는 자만이 그걸 당연히 잡을 수가 있죠. 알아보고 2023년 벌써 4월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있으면 4월이네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와 같이 하시면 제가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겠죠. 벌써 내일입니다. 성경 마스터의 올해 단 한 번 있는 이 오프라인 무료 강연회 서울역에서 오후 1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노란톡 들어오셔서 오늘 밤 늦게라도 참가 신청하셔야지 이미 만석이지만 귀래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 잡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놓치지 마시고 성경 마스터의 벚꽃 강연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과 같은 사칭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